건장한 체격의 한 남성이 설거지에 푹 빠져 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한 여성. 커피 한 잔을 손에 든 채 흐뭇한 미소를 지는데요. 하지만 어느 날 여성이 쓰레기통을 정리하다가 낯선 종이 한 장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한 장의 종이가 그동안의 행복을 단숨에 무너뜨리는데요. 과연 이 가족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완벽한 줄만 알았던 남편의 두 얼굴을 목격했다는 제보인데요. 그 깜짝같이 속인 시간이 무려 15년. 예. 지금은 제보자분이 이제 50대이십니다. 그런데 그 젊으셨을 때 이 미용업으로 사업을 크게 해서 대박이 났다라고 합니다. 지점만 두세 개 내고 순수익이 월에도 한 1,000만 원 이상의 순수익을 거뒀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러다가 15년 전에 이제 운동하다가 헬스 트레이너 분하고 또 사랑에 빠지셔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예. 결혼하고 보니까 이 남성이 이제 결혼하고 또 부상 때문에 일은 그만두는데 뭐 살림도 잘하고 아이들 육아도 뚝딱뚝 잘하고 너무너무 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업주부로 전화를 했는데 너무 잘하니까 여성분도 한 달에 생활비 500만 원씩을 다 아낌없이 지어줬다고 하고요. 결혼 10년 차 됐을 때는 남성 이름으로 작은 아파트까지 선물해 줬다고 합니다. 1등 남편이니까 이게 뭐 아까워 이랬던 거죠. 야, 1등 남편, 전업주부. 자, 최근 그런데 여성이 사업을 정리하면서 남편의 진짜 얼굴이 드러났다. 네, 코로나로 사업이 정리되면서 여성은 재충전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서 쓰레기통을 치우다가 우편물 한 통을 발견을 했는데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내 몰래 이 자신이 선물 받았던 아파트에 무려 2억 5천만 원짜리 담보대출을 받았는데요. 게다가 원금이 연체가 돼서 독촉장까지 날아왔던 거였습니다. 여성이 다그치니까 남편은 사실 아버지가 빚 보증을 잘못 써는 바람에 집이 날아갈까 봐 급하게 대출을 받았다 이렇게 털어놨다고 합니다. 여성이 바로 시아버지한테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는데요. 시아버지는 긴 한숨을 쉬면서 미안하다, 내 잘못이다 이러시면서 순순히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제발 한 번의 실수였다고 해주세요. 아닙니다. 뭔가 여자들 촉이 있잖아요.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서 남편 잘 때 몰래 휴대전화를 잠깐 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하고 남편이 전화 통화를 했던 내용이 녹음이 돼 있던 걸 확인합니다. 그 녹음을 들어봅니다. 녹음이 좀 충격적입니다. 예. 시어머니가 얘기합니다. 아이고 야야 간 졸려가 죽을 뻔했네. 그 거짓말한 거 잘 넘어갔지? 호란망토 같은 게 돈 때문에 아주 그 지 남편 잡아먹네 묵어! 라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어허. 시어머님의 목소리. 예. 그래서 원래 사실 명품 이럴 때 모피 이럴 때는 최고다 이렇게 며느리 최고다 하더만 뒤에 가서는 이게 시아 식구들이 며느리 욕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욕하는 내용도 대부분 그런 거예요. 뭘 사달라 해놓고 째째하다 유세 부린다 이런 류였다고 하고 이 시가족들의 어떤 배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 교수님 여기서 이게 끝이라고 해주세요. 네, 그런데 절대 끝이 아니에요. 이 친정 아버지의 또 땅에도 손을 댄 겁니다. 예전에 어느 날, 내가 친정 아버지, 그러니까 장인어른이죠. 장인어른하고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막 졸랐어요. 부인을 졸라서, 뭐 부인이 사랑하는 남편이 친정 아버지, 자기 친정 아버지와 사업하고 싶으니까, 막 생각하다가 결국 땅을 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뭐 작은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땅에도 2억 원의 대출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친정아버지가 땅을 산 이후에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인지장애가 생겼고 그래서 지금 요양병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픈 친정아버지를 꼬드겨가지고 데리고 나와서 대출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것도 거짓말인 거 안다. 시아버지가 뭐 썼다는 것도 다 거짓말인 거 안다. 진실을 얘기해라. 라고 얘기했더니 머뭇머뭇거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러는 거예요. 사실은 나 5년 전부터 인터넷 도박에 빠졌어. 아이고야. 그리고 그 돈 메꿔보려고 다시 코인을 했는데 그것도 다 망해버렸어. 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세상에 친정 아버지랑 공동 명의로 땅을 딱 사줬더니 그 뇌출혈로 쓰러진 친정 아버지를 꼬드겨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또 추가 대출. 근데 알고 봤더니 인터넷 도박에 코인 투자까지. 자, 15년을 믿고 전업주부로 살아왔던 남편이 이렇게 뒤통수를 쳤습니다. 자, 실제 제보자 목소리 들어보시죠. 자기 아버지가 부동산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좀 빌려주면 며칠 내로 갚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저희 이제 가족들한테는 큰 금액을 그렇겠지만 이 사람 지금 주변 친구들한테 다 그렇게 하고 있어. 이제는 더 이상 돈 천만원 빌릴 데도 없을걸요. 저하고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도 친구들한테 돌아가면서 뭐 100만 원씩 50만 원씩 이렇게 빌려서 돈을 돌렸는데 지금 양육비를 안 주고 있거든요. 아유, 어떻게 살아? 그러게 합니다. 이래서 여성분은 이혼을 결심을 하고 조심스럽게 이제 아이들 의견부터 먼저 구하려고 했답니다. 아무래도 아이들이 중요하니까. 근데 그 얘기를 꺼내자마자 아이가 했던 얘기가 왜 이제야 이혼하냐는 얘기를 그게 무슨 먼저 뜻이에요?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들의 말을 듣고 보니까 그동안에 아이를 돌봤던 게 아니라요. 이 일하러 밖에 나가고 나면 그냥 맨날 집에서 컴퓨터만 했다라는 거예요. 아빠가 돌봐준 적도 없고 심지어는 아이들을 그러면 시부모에게 그냥 맡겼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시부모 중에 할머니 또 이게 막상 막하인 게 이게 집에 온 거 할머니 집에 온 거 비밀로 해라라고 하면서 니네 엄마가 성격이 보통이 아니고 돈 좀 번다고 뭐 자식이며 남편이 다 우습게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심지어는 이 큰아들 얘기가 중학생이었는데 이 자기 아버지가 이 저금통까지 가져서 도박을 했다라는 이런 얘기까지 아들이 하더란 겁니다. 자, 그런데 이혼은 하신 것 같단 말이에요. 네, 이 남편이 아내 앞으로 돈 문제를 하도 많이 쳐서 그런데 변호사 비용도 지금 부담이 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한 지인이 사행성 채무는 배우자가 안 갚아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여성은 뭐 줄 것도 받을 것도 없다는 생각에 합의 이혼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사행성 채무라도 배우자에게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하고요. 그제서야 이 여성은 내가 너무 이혼을 쉽게 했구나 이런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후회하시는구나.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위험한 취미로 큰 빚진 남편과 이혼. 지금이라도 위자료 좀 청구할 수 있을까요, 양 변호사님? 글쎄요, 위자료 지금 완전히 합의 이혼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해서 합의를 하면서 아마 그런 거를 포기하는 아마 조항을 넣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분이 이제 변호사하고 상담을 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지인분 말씀만 듣고 그렇게 행동을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사행성 채무라면은 부담을 안 지는 게 맞는데 실제로 사행성 채무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다 이 법적인 조언을 구해서 그렇게 행동을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아마도 이제 그 당시에도 이미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뭐 어떤 변호사를 통해서 해결하다 이런 것들도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또 그리고 너무 힘들면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 앞뒤 따지지 않고 저 인간하고 헤어지기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또 합의 이혼을 덜컥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혹시 그것 때문에 부담 가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들어보니까 양육비도 지급 안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이라도 다시 이제 법적으로 아마 상담을 해보시는 게 여기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단순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위자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좀 전문가 조언도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친정아버지 그 인감 가져가니 했던 부분, 그 부분은 위조 내지 이런 범죄가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 부분도 꼼꼼하게 좀 따져봐서 사실은 뭐 처벌받게 하려면 고소 고발도 해야 되니까요. 그 부분도 전문가의 도움을 좀 얻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네. 이거 참 어떻게 좀 조언을 해주실까요? 네, 정말 같은 여자로서 많이 속상하실 것 같아요. 전적으로 사랑하고 전적으로 신뢰하셨다는 거죠. 남편이 전업주부를 할 때 이렇게 1등 신랑감이라고 하면서 네. 전적으로 헌신하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기 쉽지 않은데 진짜 본인이 나가서 일해서 다 돈 벌어가지고 남편하고 시댁에 바쳤는데 이렇게 모두에게서 배신당해서 그 마음이 너무 상처가 크실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변호사님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전문가랑 상담 받으셔서 지금이라도 위로받을 수 있는 것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에 아이들이 엄마 이혼하자는 얘기를 왜 지금 해라니. 네, 그 정도니까 가족분들도 많이 화가 나셨는데요. 크롱크롱님, 지인 말 듣지 말고 법은 변호사와 상의하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전혜연님도 사연자분 위자료 꼭 받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좋습니다.